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A매치 오늘 경기가 좀 많은데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멤피스입니다. 이 경기가 또 7시에 경기를 하는데 조금 일찍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요즘에 좀 보이는 거는 일단 클리블랜드 애들이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또 이제 갈란드가 내일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상 관리가 조금 덜 된 건지. 그래서 갈란드의 유무, 보통 이제 클리블랜드 주전 자원들이 좋게 찍히는 편이지만은 주전 자원이랑 벤치랑 사실 뭐 수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공격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클리블랜드 타이제롬이 없으니까 벤치가 조금 아쉬운 편인데 마침 지금 또 타이슨이 없어서 벤치에서 3점 50%를 꼽아주고 있던 애가 없어가지고 벤치가 더 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전 라인업이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한다. 갈란드도 팀에다 뭐 한 12점가량 안겨준다.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론조볼이 저는 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클리블이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론조볼이 3점도 꽤나 꼽고 핸들러로서는 그래도 1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클리블은 그냥 단순하게 작년에는 개막 15연승을 달렸어요. 엄청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8승 5패에다가 경기력도 애매모호하고, 여기 보시면은 클리블랜드가 지금 리그에서 이 야투 시도를 두 번째로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도 빠르고 엄청 맹렬한 공격을 여전히 하지만은 3점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쏩니다. 슈팅 비율 중에서 3점이 거의 뭐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많이 던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3점이 작년에는 이맘때 한 40% 이상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5.6%로 리그 평균보다도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점이 고장나 있는 거,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클리블랜드는 내일도 과연 3점이 터지냐 마냐, 여기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마침 근데 멤피스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긴 합니다. 직전 경기 때는 모란트가 빠지기도 했었고, 사실 모란트가 뭐 여러가지 욕도 많이 먹고 팀에서 얘를 뭐 길들이기 위해서 뭐 징계까지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모란트가 없으면은 공격이 너무 안 좋기는 해요. 돌격대장이 없으니까 딱 이제 찍고 들어가면은 사이드로 빼주면은 조금 더 오픈 찬스가 잘 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모란트가 없으니까 풀업 3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컨테스트를 받을 확률도 높기도 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멤피스라는 팀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지금 요즘에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긴 해도 멤피스랑은 저는 체급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멤피스가 얼마 전에 보스턴한테 95점, 오클한테 100점, 저득점으로 좀 막히는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클블은 수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득점은 제일 많이 했는데 실점도 적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오버보기 좋은 팀이지만은 과연 멤피스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줄 수 있냐. 어쨌든 뭐 좀 이제 최근에 뉴욕이랑도 오바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멤피스를 뭐 언더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기준점도 꽤나 높긴 하지만 일단 전 뭐 오바라든지 클블을 좋게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지껏 상대한 애들보다 멤피스가 확연하게 좀 폼이 안 좋다고 보여서 클블을 좀 좋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샬럿 대 오클라호마입니다. 일단 뭐 양 팀의 격차는 좀 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오클라호마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샬럿은 이제 라멜로가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라멜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 특히나 언더오버가 많이 요동을 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멜로가 뛸 때 심지어 오늘 경기도 미로키랑 되게 점수가 많이 나는데, 라멜로가 앞쪽에 뛰었던 6경기 동안에 평균 120.8점, 실점이 124점으로 경기 나면 뭐 거의 한 245점이 터진 편이에요. 아마 오늘 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거의 뭐 250점 그냥 넘겠죠. 그 정도로 라멜로가 있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나고, 이런 뭐 야투의 시도 횟수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라멜로가 없었던 지난 5경기 동안에는 득점 이제 113.6점, 7점 정도 줄었고 실점이 113.2점으로 이것도 한 11점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멜로가 없는 기간에는 한 거의 뭐 20점 가까이 언더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것들은 뭐 비슷했었고, 확실히 라멜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 샬롯의 템포라든지 공격의 퀄리티,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제가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이런 야투 시도 횟수라든지 야투율, 3점 시도 횟수, 3점 슛 성공률, 이런 것들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했었는데, 내일은 일단 라멜로가 뭐 백투백이라 가지고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갑자기 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것들을 뭐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는 뭐 뛴다고 봤을 때 일단 오바 같은 것들은 기대치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오클라호마가 너무 좋은 수비팀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3점 수비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뭐 실점을 묶은 거라던가 야투 방어라던가 너무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 샬럿은 지금 여기 보면 턴오버가 굉장히 많고 상대팀의 턴오버 유발을 못하는 팀이에요. 라멜로도 나름 장신이기 때문에 이런 턴오버가 많이 발생한다던가 또 수비력은 없다 뭐 이런 건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이 턴오버가 작년부터 엄청난 팀이죠. 본인들의 턴오버는 억제를 하면서 상대팀 턴오버는 굉장히 잘 시킨다. 스틸이 지금도 아마 가장 좋은 수치일 거예요, 리그에서. 앞쪽에서의 차이, 스가도 손질이 좋은 선수고 케이슨 올라스 지금 스틸 1등이고, 이외에 뭐 도르트나 카루소 이런 애들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샬럿이 앞선에서
이런 턴오버 관리가 안 된다면 좀 고전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샬럿이 사실 뭐 이런 3점 같은 것들은 괜찮게 굴러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또 이제 칼크브레너가 없었다. 올 시즌 시즌 가운데 가장 많은 이런 블락샷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야투율도 아주 훌륭해요. 받아먹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샬롯도 여기 보면 피켓롤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빅맨이랑 투맨 게임 같은 거. 라멜로가 워낙에 뭐 라페스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데, 뭐 키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잘 받아먹거든요. 야투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선수인데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어제 경기는 빠졌고, 오늘은 아직까지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일단 퀘셔너블이 달려있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오클라호마가 확실히 샬럿을 좀 수비로 처음부터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오클이 또 득점을 많이 할 거냐. 지금 생각보다 득점력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3점이 좀 밑바닥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단 말이죠. 일단 저는 229.5는 이게 오클이 상대 팀들을 엄청 막 점수를 못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은 참 좋아요. 근데 요즘에 상대했던 레이커스 92점 묶은 거, 골스 102점 묶은 거, 멤피스 100점, 세크 101점, 이런 것들은 사실 상대 팀들이 좀 전반적으로 느린 팀이거나 좀 신중하게 하는 타입? 저는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반대로 샬럿은 약간 뭐 본능적인 스타일이라거나 빠른 편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일단은 뭐 오바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15.5는 약간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과해 보이는 느낌? 이게 없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는 하네요. 다음 인디애나 대 토론토입니다. 자, 인디애나 이번에 또 니스미스가 빠져버렸어요. 작년에도 뭐 파이널에서 아주 잘했고, 안 그래도 지금 결장이 너무 많은데 뭐 네마드도 돌아왔고 메코네까지 돌아왔다지만은 니스미스가 빠져버렸다. 결장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냥 작년 이제 우승했던 그런 선발 라인업 기준으로는 네마드나 시아컨 말고는 다른 애들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마드도 복귀해가지고 요즘에 좀 안 좋죠. 이제 시아캄이 니스미스랑 같이 코트 위에 있던 229분 동안에는 평등 26.8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니스미스가 없던 시기, 내일처럼 니스미스가 옆에 안 붙어 있으면은 득점이 한 5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림어택 성공률 비율이 엄청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니스미스가 3점도 잘 쏘는데 일단 뭐 달릴 수 있는 선수고, 또 이제 림에서의 마무리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아캄도 패스 센스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어그로가 끌리면 뭐 빼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내일은 그야말로 독방 농구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니스미스랑 시아캄이 작년에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플레이오프에서 트랜지션 포인트 속공 빈도가 아주 높은 전체 1, 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디애나 이런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인디애나가 지금 애들이 많이 빠져 있지만 여전히 좀 전반적으로 빠른 농구, 그리고 패스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게 보고는 있어요. 너무 이제 애들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공격 카테고리가 전부 꼴찌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내일도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스미스 빠진 것도 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인디애나가 조금 선전한 날에는 니스미스가 3점이 굉장히 잘 꼽히거나 득점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내일은 그야말로 시아캄이 독방 농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마드나 메코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그나마 좀 퀄리티가 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작년 같지도 않기도 하고, 마침 토론토도 얘네들도 이제 수비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뭐 길쭉길쭉 하고요. 동선 차단이나 디플렉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만한 팀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나는 그냥 토론토는 경기력이 좀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대놓고 토론토가 얼마 전에 뭐 클리블랜드를 잡아낸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7경기 동안 6승 1패를 달리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토론토 이제 홈발이 강한 팀인데, 먼저 뭐 4연전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6승 1패를 해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력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인디애나의 공격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보이고, 여기다가 토론토로 공격도 나름대로 잘 돼요. 원래 이제 잉그램이 와가지고 좀 더 이제 볼을 많이 쥐고 얘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많긴 하지만은 올 시즌 스카티 반지의 성장세도 더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토론토에 그냥 뭐 원맨 플레이어였는데 조력자들도 오면서 반지가 더 살아나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여러 가지로 토론토가 원정이지만 확실히 괜찮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로도 내일도 인디애나 니스미스가 빠진 거 분명한 타격이 있을 거다. 233.5면은 저는 이게 인디애나 좀 빠른 팀이거든요. 그리고 토론토도 달리면은 점수를 많이 내긴 하는데, 막 저번에 유타랑 붙었을 때 그때처럼 막 150점을 먹히면서 120점밖에 못 내서 지는 그런 경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언더는요, 인디애나가 점수를 많이는 못 뽑을 것 같다. 요즘에도 뭐 골스한테 83점을 웃긴다든지 피닉스한테 98점을 웃기고 덴버한테 100점, 브루클린한테 103점을 웃긴 경기, 브루클린한테까지 지는 놈들인데 인디애나를 좋게 볼 요소는 없다고 보고요. 토론토 쪽에다가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이게 덴버의 요키치가 지금 퀘셔너블이 떠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변수가 터진 셈입니다. 손목 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고 내일 공식적으로 퀘셔너블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손목이 좀 잘 안 쓰는 손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 왼쪽 손목에 부상이다, 뭐 이런 셈인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퀘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전 유무가 참 불투명한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자, 단순하게 올 시즌 요키치가 있고 없고 팀에 거의 한 24점가량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키치가 있을 때가 수비력도 좋고 심지어 뭐 득점은 거의 한 19점가량이 좋아진다. 요키치는 늘 이런 스탯을 찍어내고 있는 놈인데, 여기다가 지금 캠 존슨이랑 브라운, 부품 같은 친구들이 2명이나 또 빠져 있어요. 근데 올 시즌 둘 다 안 좋습니다. 3점이 완전 나락을 가 있고, 그래도 브라운 같은 애들은 작년에 야투리 58% 정도로, 요키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인사이드로 컷인에 들어가는 브라운한테 어시스트,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선수가 조금 이제 빠진 셈이거든요. 요키치랑 브라운의 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브라운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요키치랑 브라운이 동시에 뛸 때 15.74가 찍혀요. 워낙에 덴버가 센 팀이니까 이렇게 찍히는데, 근데 요키치는 뛰고 브라운은 없는 경우, 이때는 플러스 42.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이 있든 없든 간에 요키치만 있으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캠 존슨, 이 친구도 얘랑 같이 뛸 때 12.49예요. 근데 캠 존슨이 없는 경우에 플러스 36.12가 찍힌다. 캠 존슨이 없어도 요키치만 있으면 장땡이다, 이건데 문제는 내일 이 요키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 차례 이 미네소타라는 팀이 덴버에는 상당한 또 이제 카운터가 되는 셈이다. 당장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덴버로 떨군 적이 있었고, 작년에 시즌 맞대결이 미네소타 사전 전승이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 때, 그때는 이제 한번 덴버가 이겼었어요. 사실 덴버도 뭔가 완전치는 않았지만 미네소타도 참 오락가락 많이 할 때여가지고 그때 한번 미네소타 홈에서 덴버가 잡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천적 관계를 약간은 해소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키치도 이 미네소타는 포인트를 많이 못 쌓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번 본인의 커리어 하이 득점 61득점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게임을 졌었거든요. 그만큼 미네소타는 덴버한테 좀 되게 까다로운 상대다. 요키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컷인에 들어가는 선수들한테 어시스트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 고베어같이 드랍백을 하는 선수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였었죠. 내일은 이제 대체자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랑 왓슨이 온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애들보다는 좀 더 수비력이 좋은 왓슨이라든지,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그냥 벤치 스코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앞서 나온 애들보다 퀄리티가 좋다 많다 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또 이제 주전으로 뛰기는 벤치가 약해질 때니까 그런 마이너스도 있고, 요키치가 못 나오다면 어마어마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냥 지금 요즘에 미네소타가 너무 좀 잘합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공격이 크게 살아났다. 앤트맨이 마침 복귀해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랜들도 제가 여러 번 커리어하이 시즌급이다, 트리플 더블도 곧잘하고, 뭐 디빈첸조도 3점이 좀 살아났다든지, 맥다니엘스는 늘 국밥같이 잘해주는 놈이고 리머텍도 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미네소타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내일 아침에 이거를 확인을 끝까지 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요키치가 예를 들어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오바보기가 편할 것 같고, 당연히 요키치가 안 나오면은 덴버가 안 좋아집니다. 단순히 이제 작년에도 요키치가 빠진 경기가 12경기가나 됐는데, 그때 이제 4승 8패로 팀이 좀 이제 많이 졌었고요. 득점이 거의 뭐 한 13점가량 감소를 한다. 수비적으로 살짝 좋아진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언더로 많이 가는 거나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요키치가 뛰냐 안 뛰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요키치가 뛴다면은 오바, 안 뛴다면은 그냥 미네소타 쪽 보는 게 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키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미러키가 내일도 이제 백투백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이 요 경기거든요. 지난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해외 일정입니다. 백투백, 한 경기 쉬고, 그리고 이제 또 백투백, 이런 셈인데, 심지어 이때는 쿤볼 아예 휴식 주기까지 썼습니다. 백투백 이후에 이날 쉬어가지고 3일을 연장으로 쉬고, 어제 경기 뛰고 오늘 뛰고 이런 거라서, 그냥 쿤보로 여기 쉬게 해준 이유가 그냥 대놓고 휴식 차원에서 준 거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어제도 미러키가 좀 연장 승부를 했으니까 체력적으로는 아주 힘들 거는 같기는 해요. 반대로 뭐 레이커스도 백투백이긴 합니다. 레이커스도 지금 사실은 뭐 돈치시나 리브스나 살짝씩 부상이 있다거나 뭐 이러긴 한데, 작년에는 백투백일 때 9승 5패로 괜찮긴 했었어요. 미러키는 백투백일 때 8승 8패고. 아무래도 둘 다 이제 홈발을 많이 받는 팀들인 만큼 레이커스가 미러키로 이제 원정을 온다, 그런 거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는 이제 레이커스가 뉴올을 상대한 거는 사실 상성면에서 좀 편할 거다. 뉴올리언스는 골밑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인데 레이커스는 투맨 게임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돈치시나 리브스가 에이튼을 살려주는 부분들, 오늘 에이튼이 아마 야투 11개 중에 10개 넣었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투맨 게임에서 쉬운 찬스 받아 먹으면서 아주 잘했는데, 내일은 뭐 미러키가 그런 것들에 대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팀이기는 해요. 레이커스도 보면 좀 약간 느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야투 시도는 적고 상대 야투는 못 던지게 한다. 속공 빈도도 굉장히 낮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뭐 일정상으로나 양 팀의 좀 이런 타이틀 상으로도 되게 좀 어려운 매치처럼 보이는데, 레이커스가 참 초반에 잘 나가다 요즘에 애틀랜타한테도 꺾이고 오클란한테 무난히 대떡 당하고 샬럿한테도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뉴올리언스는 뭐 밟아야 될 상대가 맞긴 하지만 반대로 미러키는 요즘에 뭐 세크한테 지고 토론토한테 지고 휴스턴한테 지고 샬럿한테 지고 둘 다 좀 오락가락이 심해요. 그래서 가기에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하는 거는 진짜 중간에 휴식을 줄 만큼 빡세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레이커스가 살짝 뭐 유리할 수는 있다. 또 지난번에 어제 경기 미러키는 3점이 그렇게나 잘 터졌어요. 거의 뭐 60%로 터졌는데 턴오버를 22개나 범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이래가지고 샬럿한테 되게 좀 비벼줬던 거거든요. 저는 레이커스가 지금 이제 좀 뭐랄까 가용 인원도 조금 적기도 하고 아쉬운 면모는 있지만, 차라리 언더를 좀 더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어제처럼 샬럿같이 레이커스가 막 그렇게 빠르게 막 뛰어댕기고 그런 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언더를 그나마 좀 보는 느낌? 저는 오히려 미러키보다 레이커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쿤보 제어는 안 될 텐데 되게 좀 까다로운 경기처럼 보입니다. 언더를 약간 우선시 해보고 레이커스의 원정승 내키진 않지만 그런 것들 볼게요. 올 시즌에 실제로 레이커스가 원정 8경기 동안 6승 2패면은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아진 거기는 하거든요.